자,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주차에서는 AI 기반 연구 자동화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LM 구글의 서비스이죠. 이 안에 넣어가지고 여러 자료들 뭐 논문 10편도 좋고 100편도 넣어가지고 같이 요약해가지고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관련해서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 지식만 건져내는 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검색하고 요약하는 속도가 새로운 힘이다. 자, 한때 우리 시대는 지식의 시대였죠. 지식을 자랑하고 권위가 있었고 그 지식이 지능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뭐 책을 10,000권 정도 읽으면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책을 우리가 알겠지만 말하는 능력과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은 다 다르죠. 그래서 말하는 능력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는 없고, 또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둘 다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뭐 글 쓰는 거하고 또 글 쓰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맞죠? 읽는 것도 다른 영역.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AI가 리터러시라고 하면 문해력은 뭡니까?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AI를 그럼 어떻게 잘 읽고 잘 쓸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과목을 다시 개편했고요.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리터러시 1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수업을 좀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에서는 좀 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가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1을 들었던 분들이 2를 들으셔도 다른 과목으로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다음에 리터러시 1을 열 때는 같은 제목이더라도 또 다른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리터러시 1도 다음에 오픈했을 때 꼭 수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검색하고 요약하는 속도가 새로운 힘이다라는 거죠. 근데 AI를 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왜? 그게 질문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한 영역에 도메인 어떤 도메인이죠. 도메인 내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많아야지만 AI를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 수업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뭐 30년 이상 해온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꼭 이게 AI 융합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AI 비즈니스와 융합해 가지고 그걸 개선해서 문제를 찾고 이 문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논문까지 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정보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정보 과부하, 기존 연구 방식들이 이제 한계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뭐 지금 뭐 자료는 넘쳐나죠 온라인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정리할까? 이게 정말 멘붕인 거예요. 이걸 다 읽고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AI한테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즉 검색 증강 생성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내가 그 노트북 LLM은 내가 올려놓은 자료 안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할로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습할 때 더 자세한 실습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노트북 LM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전 연구 프롬프트 해가지고 제가 10개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요, 아웃컴은요, 논문 100편을 10분 만에 파악하고 인사이트만 추출한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실제로 100편을 하진 않을 거고요. 다양한 자료를 넣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향후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왜 연구 자동화인가?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지금 오버로드가 돼 있잖아요.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죠. 그리고 요즘에 AI로 생성된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AI가 좀 이렇게 고퀄리티 결과가 아닌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자꾸 그러면 AI 전체적인 질이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도 유튜브 자동화
자동 생성된 거를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게 있고 저품질의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거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 AI는 물론 만드는 거 잘하는데 내가 모든 기획과 그 구성을 짜고 그다음에 컨텐츠 방향성 정하고 내가 거기에 인사이트를 넣어가지고 AI한테 시켜서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즉 그래서 지능을 증가시키고 지식을 증강시킬 수 있는 거죠. 지능을 증강. 그래서 내 지능을 증강, 그다음에 내 지식을 증강시킨다. 내 결과물도 어떻게 증강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연구 방식의 한계는 뭔가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항상 부족했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맞죠? 자료를 찾고 읽는 데만 시간이 80% 소요되는데 이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정리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다. 쓰는 건 다른 영역이 맞죠? 읽는 거와 쓰는 거는 다른 영역이. 그것도 발표할 때도 다른 영역.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을 공부할 때 큰 그림을 못 그렸잖아요.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자꾸 논문 하나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이런 케이스. 근데 AI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보고 숲 안에 뭐가 있고 어떻게 구조돼 있고 뭐가 들어가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야 이게 디자인 싱킹의 개념인데 이런 게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이거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요, 이 코딩 그 AI 쪽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 C법을 가르칠 때 헬로 월드부터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자 일단 이건 문법이라고 해서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죠? 목적이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아무리 표도 안 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뭐죠? 자, 어떤 문제를 네가 먼저 찾아라.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구성,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에 하나의 어떤 이 스트럭처를 만들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플로우 차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코딩을 배우면 내가 구현할 게 명확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구현하는 식으로 갔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뭡니까? 숲을 보면서 나무도 보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항상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 과부하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결정장애 발생하는 다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게 다 좋아 보이고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맥락이 실종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제는 숲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숲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도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AI를 가장 잘 쓰는 역량인 거고 AI의 질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거를 3년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퍼라는 말을 썼고 큐레이션,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션.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최초로 작년 1월 6일에 글쓰기로 해서 저작권 방법론을 등록했습니다. 쿠퍼 방법론을. 자, 그다음에 이제 AI가 바꾸는 연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이제 전에는 이제 매뉴얼대로 한 개 검색하고 읽기하고 메모하고 요약하고 종합했어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소요 시간 몇 시간 걸려.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자료 업로드해서 종합하는 거. 노트북 LM이 가능해요. 질문 검증하고 30분도 안 걸리는 인간은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이 RAG. 도대체 이게 뭐냐?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읽을 때 RAG라고 읽으면 됩니다. RAG, LLM, 그 거대 언어, 대형 언어 모델의 환각을 막고 최신성을 보완하는 기술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클로드에서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그거를 내 컴퓨터를 서버로 써가지고 하는 것부터 선보였었고요. 요즘에 이제 지금 코파일럿을 쓰게 되면은 MS 그 있잖아요. 클라우드 드라이브 연동해가지고 쓰게끔 해놨고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구글에서는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게 이제 노트북 LLM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똑똑하지만 기억이 멈춘 천재인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엑스터널 데이터 최신 뉴스나 우리 회사 내부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팩트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내 거 하드 드라이브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노트북 LM은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 올려가지고 그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습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오픈북 테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이거 전에 봐본 적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요. 똑같아. AI도 오픈북으로 아무리 줘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구분이 명확합니다. 맞죠? 일반 챗GPT는 시험을 보는데 책을 덮고 푸는 것. 예. 자신의 기억, 학습 데이터만 의존하고 기억 안 나면 지어내고 최신 정보 모르 이게 이제 GPT 모델에서 기존의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 시험을 보면 책을 덮고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었죠. 근데 이제 노트북 안에는 뭐냐? 이게 리트리버 검색 증강 있잖아요. 생성이니까 이거 자체를 교과서를 펴놓고 답을 찾는 거예요. 즉 주어진 자료 내에서만 답을 찾는 거예요. 막 자료를 올리고 근거를 댈 수가 있어 사이테이션이 가능하고 거짓말 확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트 3에서 노트북 LM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진짜 구글이 만든 개인 연구 조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PDF 그다음에 인용 그 PDF 다양한 소스로 통합할 수 있는데 PDF나 구글 문서나 텍스트 파일, 웹사이트 링크까지 다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얘가 분석을 해주고요. 또 인용도 할 수 있어요. 사이테이션 답변에 근거가 되는 문장을 원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오버뷰가 가능해. 얘가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재밌게 딥 다이브 해가지고 이걸 요약해가지고 오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자료를 두 명의 AI 호스트가 대화하는 팟캐스트로 변해주는 거 되게 좋겠죠. 저도 이걸 뭔가 논문을 이해할 때 이 팟캐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듣고 다니면서만 이해를 해요. 이걸 하고 하냐의 차이가 이해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한 질문하는 거 자료를 분석하여 알아서 똑똑한 질문을 추천해 줍니다. 또 오디오만 아니라 비디오 오버뷰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걸 가지고 노트북 LM에서 영상으로도 만들어줍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림을 통해 가지고 훨씬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할 수 있고 시각화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기억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찾은 이 아이디어 논문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이걸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순 요약이냐 합성이냐 센세시스는 부분인데 노트북 LM이 진짜 힘은 여러 문서를 연결하는 거예요. 요약도 합성도 아니고 연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머리 AI 논문은 뭐뭐라고 했다. B 기사 뭐뭐라고 했다.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인 정보의 축약인데 이 연결하고 합성하는 건 어떻게 AI 논문의 이론으로 B 기사 현상을 설명하면 C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 같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 방대한 데이터를 AI는 이렇게 합성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통합과 새로운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활용하는 실습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트 4 그럼 프롬프트 라이브러리가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노트북 LM과 함께 쓸 수 있는 10가지 연구용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핵심을 요약할 때 쓰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노트북 LM에 접속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실습 때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름만 먼저 보겠습니다. 업로드된 5개 문서 핵심 주장을 각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그리고 이 문서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해줘. 요약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노트북 LM에 실제 5개 문서를 올리고 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나중에 실습 볼 때 보여드릴게요. 방대한 자료 전체 맥락을 빠르게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비판인데요. 논문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너는 까다로운 논문 논리죠. 그다음에 각 연구 방법론의 한계점이나 저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지적해줘. 그때 노트북 LM 올려놓은 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를 경고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겠어요. 심사위원회 나를 평가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응하기 쉽겠죠.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찰인데요. 패턴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트렌드 분석 전문가 롤 똑같이 나오죠. T 문서들 사이에 반복적이 나타나는 패턴이나 키워드를 찾아줘. 이 패턴들이 향후 시장 전망과 어떻게 연결된 인사이트를 도출해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문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시적인 흐름을 읽어내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인데요. 대조표를 생성하는 거예요. 문서 A와 문서 B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문서의 입장을 비용, 효율, 리스크 3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는 대조표를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쓸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논쟁 지점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네 번째는 이제 5번째는 셀프 퀴즈예요. 자, 내가 이 문서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식 퀴즈 5문제를 제출해줘. 출제해줘. 정답과 해설은 내가 문제를 다 푼 뒤에 알려줘. 좋죠. 내가 이해했는지를 메타 인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너무 좋겠죠. 옛날에 이런 게 어려웠었어요. 누구한테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읽기를 넘어서 능동적인 액티브 리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 사전인데요. 문서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가장 핵심적인 전문 용어 10개를 뽑아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서 정리해줘. 자, 여러분들이 항상 하다 보면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처럼 막 백과사전 찾아가면서 하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쉬운 비유를 설명하라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 분야를 빠르게 학습할 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 정의한 거를 어떻게 오디오 프리뷰 같은 걸로 오버뷰를 통해 가지고 얘를 듣다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그거를 MP3처럼 듣고 다니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거죠. 모든 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AI 활용도 익숙해져야 된다. 그 자전거 타는 거가 익숙해지는 과정이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디어 발산인데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3가지를 제안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특히 문서들에서 언급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실제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 그래서 뉴스 기사 헤드라인 5개. 이제 그래서 이 문서들을 내용을 종합하여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 5개를 작성해주고 겹쳤죠. 자, 너는 지금부터 저널리스트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끌 수 있는 걸 작성해줘. 낚시성 제목보다는 핵심 발견을 매력적으로 포장해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잡한 내용을 한 줄에 강력한 카피로 요약하는 훈련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윤리 편향성 탐지인데요. 저자의 주장에 숨겨진 편향 바이어스죠. 편향성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찾아주는 것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주장에 숨겨진 편향이 있는지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연구 자금 출처나 저자의 배경 때문에 특정 기술이나 기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단계. 그다음에 10번째로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아시죠?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 짧은 시간에 임팩트 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자료 내용을 바쁜 30초 만에 설명해줘. 되게 중요하겠죠. 설명해야 돼. 그래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딱 3문장 엘리베이터 피치로 요약해줘. 이러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만 남기는 압축 기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시해준 이 10가지의 이런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여도 어떻게 될까요? 예, 속도를 10배, 100배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연구 학습 방법도 구체적으로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AI 통해 가지고 같이 AI와 함께 내가 토론을 하면서 서로 문제를 찾아서 어떤 연구를 해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사 정도로 오신 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AI도 굉장히 많은 속도로 발전할 거고요. 그때 됐을 때는 결국 인간의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AI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AI가 보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죠. 질문의 질이 좋아야 되는 거. 그런 과정을 많이 연습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 5의 5주차의 가점의 성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내 주제와 관련된 전문 자료 5개를 노트북에 분석하고 요약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는 주제가 있죠.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도 좋고 여기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논문을 찾아서 뭐 DBPR 학교에서 제공하니까 DBPR에서 찾아가지고 해도 되고 또는 뭐 PDF 문서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문서들도 많이 있죠. 논문 같은 거. 그래서 다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가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가셔서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구글 스칼라, 요새 찾은 PDF 또는 URL 5개, URL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단계는 이제 첫 번째 소싱을 하는 거예요. 실리아스 소스 5개를 수집하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채팅을 하는 거죠. 노트북 LM에 업로드한 후 프롬프트로 대화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synthesizing이라고 해서 AI 답변을 종합하여 나만의 보고서를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역시 핑퐁, 티키타카 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AI한테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글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ourcing, chatting, synthesizing. 그래서 성찰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그 과제 제출 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첫 번째 신뢰성, 두 번째 효율성, 세 번째 통찰입니다. 그래서 AI가 제시한 답변의 인용 번호를 클릭해 원문을 확인했는지 꼭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인용을 해봤던 거 가보셔야 돼요. 두 번째 효율성, 직접 다 읽었을 때와 비교의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이건 10배, 20배가 되겠죠. 세 번째, AI 찾아낸 연결고리 중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주차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노트북 LM은 제가 봤을 때 구글이 맞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연구에 있어서 최고예요. 나만의 조교로서, 연구 조교로서, 개인화된 연구 조교로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출처 기반 답변을 환각을 최소화할 수 있다. Allied,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자, 그다음 세 번째 synthesis예요. 개별의 정보보다는 합성이죠. 합보다 더 큰 통찰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사이트에서 인용이죠.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는 검증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6주차에서는 이제 고객이 말하지 않는 욕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고객이 우리 제품을 고용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물건을 샀을까 궁금한 아이템 하나를 생각해 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주차 수업을 마치겠고요. 또 6주차에서 이 부분을 할 거고, 곧 실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